자, 수학학원에 갔더니 저는 개념 원리가 좋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저 공부 전문가라는데 개념 원리 하지 말고 쌤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우리 애 쌤 반에 넣어주쇼. 이렇게 얘기하면 수학 선생님 그거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수학 원장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강남 대치동을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쉬운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조건값을 바꿔요. 자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과 지금 뭐 저기 좌표 평면 얘기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2차 함수를 설명하면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래프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도형편까지 연결해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학생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뭘 모른다,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땜빵해 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면 이 학생이 전에 배운 것이 블랙 라벨급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거를 삭혔는지 저희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밥 먹고 똥 싸고 밑 닦는 것까지 다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얘들 믿을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가르쳐 준 대로 정확하게 복습을 해봤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진도를 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망했어요. 돈이 안 돼요. 이 사람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려면 돈 얼마 줘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EBS 교육방송 몇 번 들어가지고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문법을 가르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국은 아주 어려운 예문까지 가게 한 다음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돌아가면서 다 시켜 봐요. 이 어려운 문장을 외웠냐 못 외웠냐를 다 확인해 봅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해 봅니다. 계속. 처음에 한 일주일만 힘들고 나중에 되면 좀 할 만해요. 나만 할 만한가? 아무튼 할 만하다고 하는데 따라오는 애들은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오래 안 걸려요. 딱 2주 내에 결판 나요. 할인지 안 할인지.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퉁쳐서 블랙라벨을 해야 개념 원리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쉬운 문제를 풀면 개념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뒷동산에 해발 80m짜리 산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있잖아요. 등산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어요. 1000번을 올라도 10,000번을 올라도 안 돼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도봉산이나 북한산 정도는 오르락내리락을 해야 어느 정도 등산의 맛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80m짜리 뒷동산은 안 돼요. 그게 개념 원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만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등산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상할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어몽섭씨? 그 산악 전문가 있잖아요. 그분도 얘기하시던데 자기의 마음의 고향이 도봉산이라고. 도봉산 그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거기 오르면서 이제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꿈을 키웠다고. 적어도 그 정도 암벽 등반은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자, 어떤 얘기냐. 실력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로켓이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강요하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정말 눈물로써 배운 경험이죠. 저는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고등학교를 수학을 48점으로 이제 시작을 한 흑역사가 있는데요. 중학교 때까지 환장하고 책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문학책이란 문학책은 다 보고 음악이란 음악은 다 때려잡을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수학을 해야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수학을 했는데 찍어보니까 48점이야. 근데 그때는 레벨이 없어. 다행이죠. 개념 원리 센이 없어. 그 커서가 딱 하나야. 정석. 정석도 딱 두 가지가 있어. 기본 정석, 실력 정석. 딱 두 가지밖에 없고 그 실력 정석이란 문제는 일본 본고사 문제를 우리나라의 수학 편제에 맞게끔 이렇게 좀 적응시켜서 온 거야. 겁나게 어렵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정말 문제가 좋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풀었어요. 이게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서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요. 너무 공격적으로 공부를 한다. 아니 얘를 지금 와 가지고 지금 바로 지금 여기 블랙라벨을 갖다 놓는 게 맞냐? 블랙라벨이라는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난도로 가는 게 맞냐?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구멍이 빵빵 뚫려요. 하다 보면 기본기가 없으니까 이 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초반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제가 그랬어요. 발을 정자 그려가면서 정석을 푸는데 12번까지 풀어본 적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 계속 풀어보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요. 내 머리가 돌머리, 막 이 돌머리야, 이 멍청아,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괴로워요. 뭐 어렵고 힘든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의지의 극한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얘기죠. 네. 설명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떠들어대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거나 이제 대화를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물어봐요. 애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돈! 이렇게 돈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돈이 있어야만 공부를 할 수 있고 좋은 학원을 보내야만 애가 공부를 잘할 것이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학 48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국 7등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까지 인제 거의 하루에 뭐 한 4 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발 뻗고 잔 게. 총 수면 시간은 한 7 시간 됩니다. 그런데 발 뻗고 잔 시간은 4 시간입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그때까지 네. 예. 돈이 별로 들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 얘기는 할 텐데 아무튼 이 문제가 있죠. 애를 공부를 시키는데 잘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대번에 입에서 돈이란 입이 말이 튀어나오는 그런 분들은 그것 가지고 이제 부부싸움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아까처럼 레벨을 정석대로 단계별로 쉽게 밟아서 올라오는 방법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많이 반복적으로 개념 원리, 개념 유형을 풀어도요. 결국 인서울을 하기가 힘들어요. 인서울이라는 거가 뭐 이렇게 지고지순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알아들으시고요. 뿐만 아니라요. 물리가 터지는 순간의 기쁨을 알 리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머리가 부서지는 순간에 그 기쁨이 있거든요. 내 앞을 가로막던 그 뿌옇던 뭐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의 희열, 기쁨. 자, 이 맛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자, 아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 봤더니 몇 등급이 나왔군요. 교재는 뭘 보고 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업 단위로 얘기하고 교재 단위로 얘기합니다. 그럼 물끄러미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면 아이한테 물어보셨습니까? 뭘요? 공부가 어때 하고 물어보셨나요? 맨날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하고 물어보면 그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모르겠대요. 요새 수업 어때? 몰라. 알아들을 만해? 몰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몰라.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몰라. 다 모른대요. 대체로 맞는 말이에요.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 기독교적 표현을 써볼게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기가 물어본대요. 어쩌다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셨어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럼 다 모른다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이래요. 저는 그 말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저도 똑같은 걸 매일 보고 있거든요. 대체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모르겠다고. 그게 진실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얘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공부를 못하고 있는 애는 지금 모르겠다고 얘기하다가 없어질 거고요. 그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분명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신경질이에요. 문제가 안 풀려. 짜증나.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리는데 왜 짜증이 나야 하냐면 해답을 안 보고 있거든. 짜증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쓸데없이 불퉁거리고 아빠한테 쓸데없이 막 불퉁거리고 막 이래. 막 짜증내고 막 문 팍 닫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방 안에서 뭐 소리가 들려. 하하하하 막 웃는 소리가 들려. 하거나 갑자기 기분 좋아서 와. 쟤가 미쳤나 이래.
갑자기 5분 전에 막 승질 내던 애가 5분 후에 기분 좋다고 이러고 있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 그리고 얼굴이 막 두 가지가 동시에 생겨. 하나는 살기. 그걸 사주에서 뭐라고 부르냐? 숙살직이라고 합니다. 막 처연한 살벌한 기운이 있어요. 얼굴에 다. 왜? 힘든 걸 참아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흐리멍텅한 표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다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공부를 한 사람이다, 안 한 사람이다, 집중이 되어 있다, 아니고 있다, 성실하다, 아니다, 그냥 대번 얼굴에 딱 드러나요. 두 번째요. 밝아요. 왜요? 희망이 있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던 거를 말이지. 아까 블랙라벨. 네, 이 문제를 갖다 말이지. 옛날에는 못 풀었는데 내 지금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내가 때려잡았지 뭐야. 아, 그러면 내가 힘든 걸 조금 참으면 앞으로도 이걸 버틸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공중부양의 순간이 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불교에서 뭐라 불러요? 열반의 순간이 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니르바나, 널바나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오면 기분이 꽉 찬 말이죠. 영어로 유포리아, 행복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얼굴과 그것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답답함과 기쁨과 답답함과 기쁨과 예? 그쵸?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왜 결과로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동네 뒷산 올라가서는 그 단계에 돌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왜 그걸 모르시냐고요. 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학생한테 희망을 가지고 얘기해요. 어렵겠지만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 얘기를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 그런 것보다 하다가요. 싫어해요. 네,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이제 쭉 읽어봅시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안전? 평화? 정석대로? 이 정석은 수학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룰, 스탠다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과연 안전하겠는가? 어차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서 좀 개념 원리, 개념 유형 때 그것만 계속 풀다가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만약에 예체능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 체육으로 가가지고 난 태권도로 뭐 승부를 보리라 그런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공부를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으면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희망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역시 사스마 권법으로 이어갈 거예요. 이거 되게 유용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 가지 이야기를 알면 많은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효율적이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역시 사스마 권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어때요? 이 사스마 검, 무서운 검 같이 생긴 이 칼과 같은 도구, 마법의 칼이 이미 여러분 손에 들려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부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돈, 유학 갔다 와야 돼.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갔다 온 애들이 영어를 잘하더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저를 보시라고요. 103대 1을 들고 서울시청 통역이 되었어요. 영어로. 미국 가서 공부한 적 없어요. 이걸 사용했어요. 놀라운 이것! 마법의 도구! 노트예요. 실망하셨어요? 노트. 뭔가 좀 짜릿하고 강렬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3,000원, 4,000원, 5,000원 정도짜리 노트. 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 얘기할 거예요. 자, 이 노트. 이 노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다른 많은 돈질한 돈 처벌은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레벨질, 레벨 노름과 돈질을 한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당신이 승자가 되는지 그것에 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어요?